중서부전선 지연전이란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 한반도 중서부 지역인 이천, 진천, 청주, 음성에서 국군 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 1사단, 2사단 등 3개 사단과 육군본부 직할 6사단 예하의 19연대와 7연대 등 2개 연대가 북한군 1군단 예하의 2사단과 2군단 예하 15사단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개한 방어전입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북한군 2사단이 춘천, 가평, 광주, 안성 축선을 따라 진천 방면으로, 북한군 15사단이 홍천, 이천, 장호원 축선을 따라 음성 방면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국군은 1950년 3월 25일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에 규정된 하천 및 주요 산맥선 방어 개념에 따라 신림 목계에 장호원, 죽산, 안성을 잇는 차룡산맥 북쪽의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빠르고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한 미군이 오산에서 후퇴해 차룡산맥선의 방어선을 구축하자 진천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축선과 그 동쪽 지역에서 방어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군 1군단이 방어를 담당한 중서부 지역으로는 북한군 2사단과 15사단, 105 전차사단 예하의 203 전차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북한군 2사단과 15사단은 2개 보병연대를 병진 공격하게 하고 1개 보병연대는 예비대로 주공연대를 후속하는 전술을 썼는데, 주 공격 축선의 보병연대에는 2개 포병대대와 2개 SU-76 자주포포대, 1개 독립 대전차포대대를 배속했고, 조공 방향의 보병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와 1개 SU-76 자주포포대를 배속시켰으며 122mm 곡사포는 주로 대포병 사격에 활용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후 제2단계 작전 수행을 위해 중서부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총병력은 17,000명에서 18,000명 정도였습니다. 광주, 안성, 진천, 청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북한군 2사단은 개전 직전 약 11,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춘천 지역 전투에서 전체 병력의 40%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병력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홍천, 여주, 음성, 괴산 방면으로 진격하는 북한군 15사단은 전투 손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완편 병력에 가까운 19,7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연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2사단은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36문, SU-76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3문, 120mm 박격포 18문, 82mm 박격포 81문 등 총 206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 소장의 북한군 15사단은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24문, SU-76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36문, 120mm 박격포 18문, 82mm 박격포 81문 등 총 187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개전 당시와 비슷하게 완전 편성에 가까운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군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세하였으며, 더욱이 포의 사거리와 구경 등 장비의 성능을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북한군은 초기 전투에서 발생된 장비 손실을 신속한 보급을 통해 보충한 반면 국군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춘천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후 사단장이 이청송 소장에서 최연 소장으로 6월 28일에 교체된 북한군 2사단은 1950년 6월 30일 남양주 조안리에서 한강을 도하한 후 광주 경안리 및 합원천리 일대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7월 1일 오후 늦게 용인 김양장리, 수원 천천리까지 진출하면서 소속이 조공인 2군단에서 주공인 1군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군단의 좌익으로서 좌측방 어무와 함께 203 전차연대와 보전협동 작전을 펼치면서 안성, 진천, 청주 보은 방면으로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국군과 미군의 방어선을 양단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대전을 공격할 때 좌익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우익의 4연대, 좌익에는 6연대를 투입하여 병진 공격을 실시하면서 예비대인 17연대는 4연대를 후속하게 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4연대를 광주에서 출발해 용인 김양장리를 점령하는 데 투입하고 6연대는 곤지암 방면으로 우회하도록 했으며, 안성, 진천, 청주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는 포병을 중앙에 배치,
도시에 포격을 가한 후 도시의 측방으로 기동하여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북한군 1군단에 예비되었던 15사단은 북한군 12사단이 홍천을 점령한 이후 전과 확대를 위해 홍천에서 투입되어 일개 모터사이클 대대와 협동으로 용두리, 광탄리, 이포리, 여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서남 방면으로 후퇴하는 국군을 추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15사단은 예하 45연대와 48연대를 일제대로 병진 공격을 실시하면서 남한강을 건너 이포리 일대의 교두보를 확보한 후 여주,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음성을 점령하고 이어 괴산, 상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대인 50연대는 일개 포병대대와 함께 동남쪽으로 진격하여 충주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수행 중인 12사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이후 변경되어 여주 청안과 청주 미원을 경유하여 보은으로 진격했습니다. 중서부 전선 방어를 담당한 국군 1군단은 예하의 수도사단, 1사단, 2사단 등 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50년 7월 5일 평택에서 창설될 당시의 총병력은 8,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군단은 편성을 완료한 후 한미 간에 합의된 작전 구상에 따라 일본 국도 축선의 동쪽에서부터 음성에 이르는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군단의 좌익인 서쪽은 미 24사단이 우익인 동쪽에는 육군본부 직할사단인 국군 6사단이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5일 국군 1군단이 창설되고 미 24사단이 일본 국도 축선의 오산에서 전투 상황에 돌입하자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군단의 하달된 명령은 7월 6일 24시까지 방어지역으로 부대 이동을 완료하라는 것이었고 직할사단인 6사단에는 1군단의 방어지역 집결을 엄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군 1군단은 7월 6일 아침부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찬 대령의 수도사단은 차량을 이용해 성안 입장을 거쳐 진천으로, 백선엽 대령의 1사단은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하여 성안, 조치원, 청주를 거쳐 음성으로, 이알림 대령의 2사단은 철도를 이용해 성안, 조치원, 청주를 거쳐 증평으로 집결했습니다. 군단의 좌일선으로 진천 지역의 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수도사단은 6사단 19연대가 진천 북쪽에서 북한군 2사단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부대 이동을 실시하여 영리에 사단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다음날 전선을 인수했으며 군단의 우일선으로 음성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1사단도 6사단 7연대가 음성 북쪽에서 북한군 15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담당 지역으로 진출하여 7월 8일 전선을 인수하고 전투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군단 예비대인 2사단은 증평으로 이동의 집결을 완료했으며 군단 사령부는 예하 사단들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7월 6일 오후 3시에 성안을 출발해 청주에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국군 1군단이 평택에서 재편성을 시작해 재배치될 때까지 각 사단의 병력은 전투에서 분산되었던 병력의 원대 복귀, 나고병 수습, 대한청년단원 및 학도병들의 자원 입대 등으로 인해 방어를 맡은 위수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8,100명에서 19,763명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병력은 크게 증가되었으나 손실된 화기 및 장비에 대한 보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군본부는 7월 5일부터 부대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방군수 지원 체제의 정비에 착수했으나 전시동원이나 징발 등 국민 총력전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육군본부는 미군으로부터 105mm 곡사포 12문, M1 소총 990정, 탄약 등을 지원받아 1군단에 지급하기도 했으나 미군도 이제 겨우 전개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우선순위도 미 지상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편성 당시의 국군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천 전투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국군 6사단 19연대가 북한군 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방어전입니다.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2사단은 2군단에서 1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며 1군단에 조공 임무를 부여받고 예하 4연대에게는 광주 김양장, 안성 방면으로 공격을, 6연대에게는 광주 이천, 죽산 방면으로 우회하는 임무를 맡겼으며
17연대는 주공인 4연대를 후속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 진천과 청주를 점령한 후 중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포위하면서 대전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일본 국도까지 진출해 대전에서 철수하는 미군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6월 30일) 오후 1시 이천으로 이동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라는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명령을 받은 19연대는 횡성에서 원주로 이동해 보급품을 지급받고 부대 정비를 실시한 후 충주를 거쳐 이천으로 이동하여 7월 1일 24시에 최병묵 소령의 1대대는 이천 외곽에, 김용기 소령의 2대대는 정계산에, 김한덕 소령의 3대대는 곤지암 남쪽 194고지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각 대대가 점령한 진지는 곤지암 이천, 곤지암 김양장과 연결되는 도로의 감재가 가능한 고지였습니다. 7월 2일 오전 7시경 곤지암 남쪽 194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3대대 10중대는 고지 아래의 사거리에서 경비병도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대 규모의 북한군 보급부대를 발견했습니다. 중대장 김두일 대위는 예상되는 도주로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이개 소대로 북한군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대 화력이 불을 뿜자 놀란 북한군들이 민가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사면초가인데다가 은폐하여 공격하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방아쇠만 당기다가 결국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격에서 북한군 100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소와 말 40필, 우마차 40대, 중기관총 15정과 그 실탄 40상자, 122mm 포탄 50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천 외곽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최병묵 소령의 1대대는 7월 2일 오전 9시 무렵 이개 대대로 추정되는 북한군 행군 대열이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복하천 일대에서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으며 북한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난 후 일대대와 대치했습니다. 7월 3일 새벽 북한군은 122mm 곡사포까지 동원하여 강력한 포격을 가하면서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이천 죽산 방면으로 우회기동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2사단 6연대였습니다.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한 일대대는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포위의 위험에 봉착하게 되자 축차지연전을 펴면서 7월 4일 정오 무렵 안성을 거쳐 진천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천에 배치되었던 국군과 경찰 병력은 진천, 청주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북한군 2사단의 남하를 저지했습니다. 특히 6사단 19연대는 접적 유지와 단계적인 철수로 곤지암 이천 방면으로 신속하게 기동하려던 북한군 2사단 6연대의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이천 일대의 전투에서 북한군 500여 명을 사살하고 17명을 생포하는 한편 2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각종 화포 12문, 중기관총 20정, 소총 200여 정, 총탄 및 포탄 수만 발, 트럭 5대, 오토바이 2대를 노획했습니다.